거점 사업이라고 하면은 일자리 사업인데 그럼 무슨 일자리가 들어갈 것인가? 이제 방송 영상 상암 광역 거점에 배우 일자리, 서브 일자리인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방송 영상 일자리뿐만 아니라 마이스 관련된 산업도 집어넣으면서 이들의 배우 주거지 역할을 할 곳이 드디어 이제 연안이 돌아온 거의 연안이 돌아왔죠. 지금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지정했던 곳들이나 아니면은 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한 단지들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다른 인접 단지들에 비해서 괜찮고 네. 지금 계속 전고점으로 지금 회복하려고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네.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특례시이면서 경기도의 광역 거점인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5 계획인데 사실 2040 계획도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2035 계획이 꽤 괜찮은 게 이게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그때 당시에 고양시 도심 거점인 일산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 정도만 염두를 했다가 이제 1기 신도시 관련된 노후 계획 도시죠.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 도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1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토에 있는 택지 개발 사업지 지난 과거에 만들었던 택지개발 사업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이제 명명해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재건축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는 2035 계획이 있지만 이 계획을 약간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역점으로 두다가 일기 신도시 이제는 재건축 역점을 두겠다. 그 정도 아마 변경이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우선은 지도를 좀 보죠. 고양시 지도를 좀 보면은 뭐 사실상 대한민국 가장 끝에 있죠. 위에 파주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끝이라고 보면 되고 서울에서 흘러나가는 한강변을 또 끼고 있죠. 국가천인 한강을 또 끼고 있고 굉장히 토지가 넓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들은 한정되어 있다. 사실 고양시는 원래 원도심, 그러니까 중심이 됐던 원도심, 일산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중심이 됐던 원도심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고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오른쪽이 사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양주 의정부와 맞닿아 있는 그때 당시 이런 동네가 사실 중심이었습니다. 고양은 원래 농업 도시입니다. 농사를 기반으로 했던 그런 도시에서 95년도 일기 신도시를 이제 일산에 만들어주죠. 일산 만들고 이제 화정 이런 순서대로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러면서 배드타운 서울 일자리의 배드타운 역할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 도시에서 이제는 전형적인 배드타운 그리고 그 배드타운이 활성화되면 결국 교육 도시가 됩니다. 지금 노원구가 그 중계동 은행 사거리가 교육 강점이 있듯이 그래서 배드타운의 역할을 했다. 결국은 농업 도시에서 소비 도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3세대 개발은 뭐죠? 일산 일기 신도시를 필두로 이제 배우 주거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배우 주거지 사업? 어디에 배우 주거지? 거점 사업이라고 하면은 일자리 사업인데 그럼 무슨 일자리가 들어갈 것인가? 이제 방송 영상 상암 광역 거점에 배우 일자리, 서브 일자리인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방송 영상 일자리뿐만 아니라 마이스 관련된 산업도 집어넣으면서 이들의 배우 주거지 역할을 할 곳이 드디어 이제 연안이 돌아온 거의 연안이 돌아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통과한 일기 신도시 관련된 특례법, 최근에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그거에 의하면 20년 이상의 된 노후 계획 도시들 재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 주거지 사업 그리고 거점 사업, 일자리 사업 이제 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결국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게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을 담보해 준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담보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적으로 담보해 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임대를 수용하고 지금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처럼 임대를 수용해야 되고 펜스를 치지 않고 그런 이제 요구를 들어줘야 할 텐데 그렇다면은 그럼 이제 적당히 사업성 좋고 대중들이 봤을 때 좀 상급지 일기 신도시로 느껴지는 곳들 위주로 투자 들어갈 겁니다. 오히려 일산이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이런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네. 강의 안 돌아오면은 그래서 어쨌든 노후계획도시 관련된 특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비사업 투자자들은 아마 재건축,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재건축에 아마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산, 화정, 능곡 등 지구 단위 계획 16개 구역 재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화정 능곡지구 그리고 행신 중산 대화 가자 등 뭐 기존 지구와 최근 조성된 삼성 원흥 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화정과 그 행신 그쪽 음, 라인들은 덕양구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덕양지구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되고 네, 결국엔 일산 신도시 노후 주거지 정비 계획에 대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사전 컨설팅 선정된 단지들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 단지들 위주로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엄청나게 하락 곡선 그랬듯 하다가 결국엔 가격을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산 일기 신도시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나오잖아요. 가이드라인 나오면은 어느 곳은 한 용적률 얼마 그리고 최고 높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세팅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열심히 보겠죠, 투자자들은. 네. 네. 결국은 어쨌든 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력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곳들은 인허가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최근에 서서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일산만 하더라도 지금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했던 곳들이나 아니면은 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한 단지들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다른 인접 단지들에 비해서 괜찮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서울 같은 경우 도심 거점인 여의도 도심 거점의 그 배우 주거지 아파트들 있죠. 예, 네. 지금 계속 정고점으로 지금 회복하려고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네.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의도를 한번 가볼까요? 여의도. 여의도는 아직 재건축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언급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높은 층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 기반으로 건설사들이 사업성 분석했더니만 오히려 아파트 공짜로 받고 어떻게 되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3, 4억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려서 지금 아직 재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인허가 받지도 않았는데 인허가 받은 것처럼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찍었습니다. 뭐 이런 아파트를 보면은 신고가를 오히려 찍었죠. 이 효과를 누가 내고 있어요? 결국 권력자가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권력자가.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반등을 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여담이지만 지금 이 동네 아파트 중에 평당 9,792만 원 기록한 아파트가 있네요. 이거 강남도 아니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가격이 적절하냐? 가격이 적절한 가격입니다. 컨설팅 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거 적절한 가격입니다. 얘보다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럼 어디까지 오르느냐도 컨설팅 오신 분들에게는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드리면서 적정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쨌든 평당 9,792만 원은 지금 적정가다. 다시 강의 안 돌아오면은 네. 결국은 이제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물은 화정 행신지구까지도 미칠 수 있다. 왜 그렇죠? 국토교통부가 지금 발표한 이 특별법에 의하면, 노후계획도시 관련된 특별법에 의하면 택지 조성 사업 완료 20년 이상 경과한 네. 거라고 그쵸. 명시를 해놨죠.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계획의 기본 구상인데, 자, 거점을 좀 봐야 됩니다. 2도심이죠? 2도심. 네. 일산과 화정 플러스 창릉. 네. 화정은 창릉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도심이 있고 지역 거점이 있더라. 지역 거점은 뭐죠? 네. 원도심으로 보시면 돼요. 예, 원도심들. 그래서 네. 가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재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재개발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오른쪽 끝에 고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옛날 농업 도시였을 때는 고양이 이 동네 메인 도시였다. 일산 일기 신도시 뭐 이런 거 없었을 때에는 오른쪽에, 왜냐면 이제 서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오른쪽에 양주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옛날에는 의정부 양주 이 도시들이. 그래서 오른쪽이 메인 도시였는데 이쪽은요 산이 많죠. 서쪽으로 갈수록 우리나라는 평지가 많습니다. 동으로 갈수록 산이 많고요. 근데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과 거기서 뻗쳐나오는 산맥들 이 동쪽에 많고, 그리고 이제 서울과 접경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부대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군의 방공기지들도 상당히 많고. 근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개발을 못했는데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 그리고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국방부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고도는 완화된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점과 거점을 이어주는 추계 개발을 네.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거점은 그나마 노후되지 않았던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축 라인들은 어떻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가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여기를 채우겠네요. 맞습니다.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동안엔 고도 문제를 못 채웠는데 이제는 채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네. 하천 정비 사업이나 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서 그 명분을 씌워가지고 제한적으로나마 주거지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녹지축이 맞네, 하천이 맞네, 이런 생각으로 아예 떼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